그런가 하면 다가오는 6월엔 유럽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죠. 유로 2024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세계 축구 팬들이 독일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베를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빈나 특파원, 대회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다음 달 14일부터 31일간 이 대회가 열리는데요. 결승전이 있는 베를린에선 벌써 일부 교통통제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취재진의 이번 대회의 이 핵심 이벤트 장소가 공개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 도로가 잔디밭으로 변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골대도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스크린이 설치돼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경기가 열리는 도시 10곳에 이런 공개 관람 장소가 마련되는데 최대 1,2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보안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개최 도시 3곳을 지목해 테러를 위협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대회 기간 국경을 통제하고 국제 경찰 상황센터를 운영해서 이 유럽 국가들과 공조합니다. 네, 안전하게 잘 대회가 치러져야 할 텐데요.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유럽의회 선거도 열리는데 최근 독일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던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는 유럽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이 독일은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배정받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이 공격이 이어지면서 독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옛 동독 지역인 독일 중부 튀링겐주. 게라시는 튀링겐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선거 홍보물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후보들은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선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가 2주 간격으로 치러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인데요. 이 최근 선거운동을 하던 한 후보자가 괴한으로부터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his person clapped on the shoulder. It's unbelievable what happens now in all Germany. Short before the election. 피해자는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의 시의원 후보였습니다. 3인당 게라시당은 각종 폭력과 선거 홍보물 훼손 등 40여 건을 이미 형사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다니고 밤엔 활동하지 않는 등 선거운동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Zunahme von Hass und Hetze bzw. einer sehr kompromisslosen Kommunikation hier sehen. Anfeindungen sind wir eigentlich gewohnt und deshalb versuchen wir uns da immer meistens schon darauf vorzubereiten. 동부 드레스덴에선 3인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이 선거 홍보물을 붙이다 괴한 4명에게 맞아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중부도시 할레에선 극우 정당인 독일 대한당 의원 자택에 방화 공격이 있었고 서부도시 에센에선 중도 좌파 녹색당 정치인이 귀가 중 괴한에 폭행당했습니다. 베를린 경제장관이 뒤에서 날아온 가방에 맞아 머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는 최근 한 달간 10건이 넘습니다. 선거 홍보물을 찢거나 욕설을 적는 등 훼손하는 사례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Es ist etwas verrutscht in diesem Land. Gewalt wird Teil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Engagierte und ehrenamtlich arbeitende Menschen werden körperlich attackiert, geschlagen, getreten, angerempelt, bespuckt. 양극단으로 흐르는 정치 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튀링겐주의 그라이츠. 한 식당 주위로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갈라서 있습니다. 옛 동독 지역인 이곳 튀링겐주는 다른 지역보다 독일 대한당 지지율이 높은데요. 이 독일 대한당 선거 유세와 그에 반대하는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규탄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반이민 정책이 차별과 증오를 부추긴다고 비난합니다. Weil das eine nationalistische, rassistische, menschenfeindliche Partei ist und wir auch immer wieder erleben, wie sie destruktiv die Demokratie angreifen.
급증하는 난민과 고물가 등의 기성정당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 독일 대한당을 성장시킨 배경으로 꼽힙니다. heute mit der Demokratie nicht umgehen, wie sich das gehört, sondern dass sie ihren eigenen Machterhalt nur bewerben. 러시아 연루설 등 각종 스캔들에도 독일 대한당 지지율은 옛 동독 지역에선 30%로 1위, 독일 전역에선 17%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Jahrelang CDU und SPD regieren und nichts auf. Der Niedergang der Stadt ist ja ganz offensichtlich, dass ein geregelter Zuzug, also der Grund sein, weswegen sie gewählt werden. 프랑스에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연합 세력이 의석수를 늘려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In ganz Europa nimmt ja der Einfluss der rechten Parteien. Die derzeitige Politik dazu beiträgt, dass Menschen nicht mehr zufrieden sind mit.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민 문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사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억 7천만 유권자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튀링겐에서 조빈나입니다. 와, 정치 테러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슬로바키아에서도 현직 총리가 피습을 당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로베르토 피초 총리가 지지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가슴과 복부에 3발의 총상을 입었어요. 네. 현장에서 71살 남성이 용의자로 붙잡혔는데요.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 숨어 있다가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피초의 71살.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18년 반정부 시위로 물러났던 피초가 다시 총리직으로 올려놓았던 정책, 즉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에 네.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낮에 그렇게 총을 쐈습니다. 참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혐오와 배척의 정치 풍토가 커지는 것 같아서 우려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이 유럽의회 선거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크고요. 네. 이 720석이 걸려 있어요. 이 유럽의회 선거는요. 각 나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배정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 유권자들이 자국의 정당에 투표를 하면은요.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독일에 할당된 이 유럽의회 의석수가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많은 의석을 배정받은 나라가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거든요. 네. 그런데 세 나라 모두 현재 극우 정당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요. 이 유럽의 극우 인사들이 총 집결을 했습니다. 총 집결을 해서 일종의 선거 캠페인을 펼쳤는데요. 이날 나온 메시지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민자와 기후 정책에 우리는 정말 극렬히 반대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 극우 세력이 정말 득세를 한다면은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럽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 그렇죠. 유럽 차원에서 여러 정책에 정말 많은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반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제사회에도 큰 파장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추이 저희가 다음번에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